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공학개론을 수강 중인 30cm 팀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주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최적화입니다. 현재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을 가지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 웹사이트를 최적화시킬 것입니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HTML 태그들을 추출하여 그 추출된 태그를 통해 구조를 분석한 구조를 통해 웹사이트를 재구성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 UI로 보여주어 웹 접근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UI 클래스입니다. UI 클래스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유저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 메뉴로는 글 작성, 글 삭제, 댓글 작성, 댓글 삭제, 글 검색, 로그인, 회원 가입, URL 주소 입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클래스입니다. 유저 클래스는 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관련된 클래스로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를 어트리뷰트로 갖습니다. 메뉴 선택은 UI 클래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매니저 클래스입니다. 매니저 클래스도 유저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메뉴 선택을 UI 클래스를 통해 진행하지만 다른 회원들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멤버 매니지를 메소드로 갖습니다. 다음으로 어카운트 클래스입니다. 어카운트 클래스는 계정과 관련된 클래스로서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트리뷰트로 갖고 회원 가입, 회원 탈퇴, 회원 정보 수정을 메소드로 갖습니다. 매니저 클래스는 어카운트 클래스를 통해 다른 회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클래스입니다. 포스트 클래스는 게시글과 댓글과 관련된 클래스입니다. 제목, 내용을 어트리뷰트로 가지며 글 작성, 글 삭제, 댓글 작성, 댓글 삭제, 글 검색을 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 클래스입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입력받은 음성을 텍스트로 출력해주거나 입력받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메인 기능을 하고 있는 리컨피규레이션 클래스입니다. 리컨피규레이션 클래스는 URL 주소를 입력받아 구조를 추출해 HTML을 단순화시켜 UI를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클래스입니다. URL, 구조, 단순화된 HTML을 어트리뷰트로 갖고 최종적으로 재구성된 UI를 보여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입력받은 URL 주소를 크롤링 클래스로 보내줍니다. 크롤링 클래스는 URL과 스트럭처, 즉 구조를 어트리뷰트로 갖고 구조를 추출해주는 메소드를 갖습니다. 리컨피규레이션 클래스로부터 URL을 받아와 구조를 추출해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구조를 추출하여 리컨피규레이션 클래스로 보내줍니다. 보내진 스트럭처는 심플리피케이션 클래스로 갑니다. 심플리피케이션 클래스는 구조와 단순화된 HTML을 어트리뷰트로 갖고 HTML을 단순화하는 메소드를 갖습니다. 즉, 구조를 받아와서 HTML을 단순화하여 단순화시킨 HTML을 다시 리컨피규레이션 클래스로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UI 리컨피규레이션 클래스입니다. UI 리컨피규레이션 클래스는 단순화된 HTML을 받아와 UI 리컨피규어, 즉 UI를 재구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UI를 재구성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재구성한 UI는 리컨피규레이션 클래스로 가 reconfigured UI show 메소드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크게 커뮤니티로서 기능과 웹 재구성 기능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봤고 이렇게 6개의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의 큰 기능 중 하나인 회원가입의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UI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가입 정보를 입력받고요. 그러면 또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여서 이때 아이디의 중복 여부를 파악합니다.
왜냐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면은 회원가입이 안 되게끔 해야 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저희는 조건문을 넣어서 이미 DB에 존재하는 아이디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도가 되게끔 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면은 이렇게 어카운트라는 계정을 관리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통하여 회원가입 처리를 하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로그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UI를 통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고요. 이 정보를 DB에 전송하여서 DB에 저장된 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조건문을 통해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일치하다면 로그인 완료가 되는 거고, 일치하지 않다면 이렇게 로그인 실패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글 작성 보겠습니다. 이거는 게시판 기능에 대한 다이어그램 중 하나인 글 작성 기능인데, 일단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하여 음성 변환 기능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먼저 스피커에 이렇게 원하는 글의 제목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식된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이렇게 UI에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였고, 또 제목 다음에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통하여 UI에 나타내주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렇게 제목과 내용이 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이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저장되게끔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제목과 내용 중 빠진 부분을 추가하는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글 작성이 이루어졌고요. 다음은 글 삭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이렇게 스피커에 글 삭제라는 말을 하면은 이 글 삭제라는 음성이 전달되어서 텍스트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텍스트가 글 삭제라고 한다면은 이 글 삭제 기능이 수정되게끔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요. 이 작업 후에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글의 작성자가 지금 로그인한 본인인지 판별하는 작업을 거쳐서 만약에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삭제 권한이 없죠. 그렇게 삭제 권한이 없다라는 처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또 변환해서 작성자만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출력해주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만약에 본인이다 하면은 삭제가 완료되어서 똑같이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글 검색을 보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글 검색을 말하면 또 글 검색이 텍스트로 변환되어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스피커를 통해 검색어를 말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그 멘트를 듣고 검색어를 말하면 이것도 텍스트로 변환이 되어서 이 포스트라는 게시판 객체에 검색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정보를 보내어지고 관련 글을 검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관련 글이 없다면 관련 글이 없다는 음성을 또 출력해 주면 될 거고요. 관련 글이 있다면 관련 글을 전송해서 그 제목을 출력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공학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된다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개 나온 글의 제목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하나씩 음성으로 출력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반복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능 중 하나인 UI
페이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롤링이 이루어져서 다시 여기 반환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심플리케이션이라는 HTML의 단순화 작업을 진행하는 객체로 또 전달이 되어서 여기서 알고리즘을 통하여 그래프 형식으로 태그들을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맞춰서 단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결과를 다시 받아오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재구성이 이루어지면은 또 이렇게 다시 반환받아서 그 데이터를 UI에 표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순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